안녕하세요. 취미로 컨트의 김철호입니다. 최근에 할주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NCAV 전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할 수 있다 컨트 투자 책에도 NCAV 전략에 대해서 나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 한번 보시고요. 이 NCAV는 기업이 갖고 있는 유동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유동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시가총액보다 높은 기업에만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기업은 유동자산으로 2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부채 총계가 5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순유동자산은 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이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유동자산들을 다 파는 거죠. 이 자산 안에는 현금도 있을 거고, 공장이 있다면 공장 설비가 되겠고,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팔고 이 부채를 갚더라도 15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고, 내가 이 A 기업을 샀을 때 들였던 100만 원을 여기서 빼더라도 이제 50만 원의 순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업을 그냥 놔둘 것인가가 NCAV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을 보면은 이제 사야 된다는 것이 이 NCAV 전략입니다. 그럼 NCAV, 순유동자산을 구해서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이 NCAV를 구해봅시다. 우선 삼성전자 차트를 갖고 왔어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NCAV라는 거는 유동자산에서 제 총계를 뺀 것,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미리 찾아보니까 이 NCAV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차트 상단에 그 스탁용 펀더멘털 매트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지표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처음에는 이제 NCAV라고 쳐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sset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Net Current Asset Value per Share, 주당 순유동자산이죠. 이것이 있었습니다. 분기별 한 주당 순자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가와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표는 NCAV를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거죠. 이것과 이제 시가총액을 똑같이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시가총액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은 주가가 되기 때문에 NCAV per share와 주가를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느냐? 파이낸셜 데이터를 쓰면 되겠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무 키워드나 클릭하셔서 파일 스크립트 레퍼런스로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파이낸셜 함수를 쓰겠습니다. 파이낸셜 함수를 쓰면은 주식에 관련된 시가총액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종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재무식별자를 써줘야 돼요. 그것은 여기 이제 고객센터를 클릭해 보시면 그 밑에 어떤 값들을 쓸 수 있는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아까 차트에서 봤던 하도 많아가지고 찾아야겠네요. 컨트롤 F 누르고 NCAV로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여기 이것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써주면 되겠죠. 자, 파이낸셜, 자, 심볼은 현재 종목이니까 siminfo.tickerid 하시고, 이제 파이낸셜 아이디를 여기다가 붙여 넣고요. 그리고 피어리어드는 이제 연도냐 분기냐 그건데, 이제 분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는 FQ, 연 단위는 FY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자열이니까 따옴표로 감싸 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앞에서 불러왔던 이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차트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변수를 하나 정해서 NCAV PS 하고 정하고 얘를 플롯 해줘야겠죠. 다시 차트에 넣어보면, 자, 위에와 이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당 순유동자산을 구했어요. 자, 이것과 이제 주가를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NCAV 하고 이제 비교를 인덱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이제 NCAV PS와 주가를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복사해서 넣어보죠. 이러한 값이 나오는데 아주 작은 값인 것 같아요. 지금 0에서 수치가 이제 제대로 안 보이니까, 그럴 때는 정밀도를 직접 지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프리시전이라고 해서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나타내 줄 것이냐라는 건데요. 스터디의 인자로 프리시전 하시고 이제 2 하시면은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0.22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순유동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전체를 인수해가지고 유동자산 다 팔고 부채를 다 갚는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업의 순유동자산과 시가총액이 같게 된다면은 이제 이 값은 1을 갖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 NCAV가 더 높다라는 것, 순유동자산이 더 높다라는 거는 이 지표가 1 이상으로 넘어간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선 H라인을 잡아서 다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준선 1이 잡혔고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이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기업을 사는 거죠. 그것이 이 전략입니다. 강한국님께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기업을 뽑아내셨는데 파인디지털이라는 기업이 있네요. 이걸 한번 볼게요. 파인디지털 지수가 1이 넘어가 있어요. 지금 1.38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 기업을 1이라는 자금을 들여가지고 전체를 사고요. 처분할 수 있는 자산들을 다 처분하고 부채를 갚게 되면은 0.38이라는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38%의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기업을 또 보면은 태광산업 이 기업은 3까지도 갔었네요. 게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내려왔는데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지금 사서 갖고 있다가 이제 주가가 오르면은 이게 다시 내려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지표는 분모가 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 지표는 내려가게 될 거고요. 근데 최근을 보시면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 지표도 더 많이 빠졌죠. 그렇다는 거는 유동자산이 많이 빠졌다라는 건데 다시 이 순유동자산 지표를 보면은 순유동자산이 여기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부채가 늘었거나 아니면 유동자산이 줄었거나인데 유동자산이 줄어드는 것은 좋지는 않은 거겠죠. 근데 여기서 또 급격하게 올라간 것 같아서 이것은 또 왜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뭐 기업의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보고 분석할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NCAV 지표만 가지고는 단편적으로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뭐 이런 자산의 흐름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온미디어라고 있네요. 자, 가온미디어도 역시 지금 1 이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국님께서는 이러한 NCAV 전략으로 11월과 4월에 보유할 종목을 이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에 만들어 놓은 11월, 4월 전략을 적용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직전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많이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도 이제 많이 빠졌고요. 그 이후에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최근에는 수익을 못 냈고요. 바로 전전 그때는 거의 이제 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괜찮게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때는 대략 많이 올랐네요. 80% 정도 됐습니다. 좋았네요. 꽤. 그리고 전전에서도 이 지표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NCAV 지표가 1 이상이었기 때문에 아마 고려 대상이었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4월이랑 이제 5월, 10월을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5월, 10월은 보라색으로 표현해서 11월, 4월과 겹쳐 보겠습니다. 차트 겹칠 때는 모든 스케일 하나로 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4월에는 빨간색이고요. 5월, 10월은 보라색입니다. 확실히 11월, 4월이 더 수익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률도 좋네요. 자, 이 기업 자체는 시원하게 오르지 않고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순이익은 400%가 낮죠. 좋은 것 같네요. 이런 걸 보면은 좀 사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창단조라는 기업이 있네요. 이 기업도 현재 6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NCAV 지표가 6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11월, 4월 전략과
기업과는 약간 조금 뭔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때는 거의 이제 900%까지 가기도 했고요. 수익이 코로나 이후로 잘 올라가고 있네요. 트레이딩뷰에서도 이 스크리닝이 가능한데 이런 조건을 자기가 직접 설정해가지고 스크리닝 하는 거는 못하거든요.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든 지표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 사용을 안 해봤지만 퀀트킹을 이용해서 기업을 스크리닝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기업을 선택하실 때는 뭐 이렇게 분석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강원국님께서 나름 이제 필터를 적용해서 이러한 기업들을 스크리닝 해주셨으니까 좀 컨닝을 해서 이 기업들을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화성산업 같은 경우에도 NCAV 지표가 1이 넘었고요. 11월 4월 전략으로도 괜찮은 승률과 수익 팩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별 종목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같은 거나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전략을 이용해서 뭐 한 주 정도 테스트로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개를 해봤는데 11월 4월 전략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더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네요. 5월 10월에 비교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NCAV를 이용해서 지표도 만들어보고 몇 개의 기업을 대충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기업들을 선정해서 매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은 활용해보고 싶네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